살고 싶으신가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모도 적어지고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TV를 보면서라도 다리를 움직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더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이 있으면 무릎 관절이 강화되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낍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막아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자주 움직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감소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나고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병을 들고 가벼운 팔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에너지도 더욱 넘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뿐만 아니라 빵, 과자, 음료에도 숨어 있는 당분이 많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싱겁고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제품,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수면의 질이 나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게 잠들면 수면 사이클이 깨지고 피로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신체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낮 동안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유지되면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동할 때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면 패턴을 조절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을 취해야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지 못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뇌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와 함께 우울증, 무기력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깊은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이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을 돕지만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너무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에 부담을 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숙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과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담배를 끊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노년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담배는 폐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폐질환, 기관지염,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담배 연기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담배를 끊으면 한 달 만에도 폐 기능이 회복되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나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을 선언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줄이고 조금씩 금연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과음하면 간 질환, 위장병,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는 하루 한 잔의 술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줄이면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술을 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술을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술을 조금씩 줄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음주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활력 넘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담배와 술을 대신할 건강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습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가지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물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 생각날 때는 따뜻한 차나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흡연과 음주 욕구가 줄어듭니다. 간단한 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술과 담배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변화를 기록하면서 금연과 절주 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담배와 술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소화장애, 두통, 근육통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생활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방치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함과 불안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향상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웃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뇌 활동을 둔화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다 보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 비만과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TV 시청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와 스마트폰에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화면을 30분에서 1시간마다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오래 볼 경우 중간중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 비타민어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근, 블루베리, 달걀, 시금치 같은 음식이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직접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단순한 오락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지 말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여러분은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이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다섯째,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TV와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더 건강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이라도 TV와 스마트폰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5억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막연히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만약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내 생활 방식과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자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현실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게 맞는 노후 자금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 없이 살다 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적절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돈도 아껴 써야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부부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가 활동, 여행, 취미 생활 등을 추가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자가가 아니라면 주거비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매달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비상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평균 수명과 노후 기간을 고려한 노후자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60대에 은퇴하면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노후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최소 25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즉,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나 간병비가 필요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계획할 때는 최소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개인의 생활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나만의 노후자금 목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후자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자금 계산은 단순히 평균 금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상 은퇴 연령과 기대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약 25년 동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출하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모든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여행비, 주거비 등 추가 지출도 예상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이 월 200만 원이 나오고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부족한 100만 원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은퇴 후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 노후 자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같은 나이, 같은 수입이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사람의 필요 자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주 하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매달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반면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정작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패턴에 맞게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을 잘 조절하면 더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건강 상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 관리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약가, 간병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자금 차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단순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 계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주거 형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후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달라집니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만 준비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세를 내야 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이 유지되지만 갱신할 때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수리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후에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생활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살거나 실버타운, 요양원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 형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과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3연금과 노후 자금의 균형 맞추기. 노후 생활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노후자금 걱정이 줄어들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이 얼마큼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부족한 노후자금 어떻게 채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컨설팅,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주말에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소소한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을 만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은퇴 후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다면 일부 공간을 임대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을 소유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나 채권 투자처럼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연금형 보험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위험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투기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면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노후 자금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전통 시장을 이용하거나 할인 행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동 구매를 피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없는 노후를 위한 자금 관리법.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한 번의 거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돈을 맡기거나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지원해주되 본인의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미리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면서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거나 건강을 잃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도 몸의 근육처럼 관리하고 훈련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았나요?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뇌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뇌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1. 두뇌 운동이 필수다.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생활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기능이 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두뇌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두뇌 활동은 무엇일까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에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뇌 운동으로는 퍼즐 맞추기, 숫자, 계산, 독서,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감각과 운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바느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단어나 외국어 문장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0분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치질을 할 때 평소와 반대손을 사용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면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숫자, 계산을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가격을 더하거나 빼면서 암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짧은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이 뇌 기능을 결정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60% 이상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건강해야 뇌로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콩, 통곡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폴리페놀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녹차, 다크초콜릿, 적포도주에 폴리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삼숙면이 뇌를 젊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도 저하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숙면을 취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취하면 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깊은 잠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경세포가 재생되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취하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숙면을 취하면 감정 조절이 원활해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숙면은 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몸의 회복 기능이 활성화되어 손상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활기차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방을 어둡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숙면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을 유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계 또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의 자극이 감소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꾸준히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줄이고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교류가 뇌를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지금부터 대화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를 훈련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고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화를 할 때는 단순한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대화는 뇌를 더욱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뇌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년기에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가 뇌 노화를 늦춘다. 많은 사람들이 뇌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신경 쓰지만 감정 조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분노, 불안, 우울감이 쌓이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어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관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뇌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휩싸이면 뇌의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뇌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뇌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뇌를 젊게 유지하는 5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뇌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뇌 건강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